안녕하세요. 저는 이문수 신부입니다. 제가 95년도에 성균관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의 여러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모교에 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 청중 또 학생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주제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고 저도 늘 행복을 추구해 왔던 사람인데 그 행복을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호주에는 저희 동료 신부님께서 호주의 사막 한가운데서 사목을 하고 계셨고요. 저는 그 신부님을 만나기 위해서 앨리스 스프링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앨리스 스프링스는 근처에 있는 그 울룰루라고 하는 세상의 배꼽이라고도 하는 그 바위 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산타 데레사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 동료 신부님은 에보리진이라고 하는 호주의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 동료 신부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저는 그 조수석에 앉아서 이 사막의 풍경들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99년에 수도원에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99년에 수도원에 입회를 했고 그때 제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뒤늦게 수도원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26살이라는 나이도 얼마나 젊고 창창한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스톤에 들어가서 제가 처음 배웠던 것은 인간 관계를 통한 저 자신을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스톤이라는 곳은 뭐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또 사제가 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그런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생활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 또 그 표현 방식의 다름에서 오는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다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 겪어보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이렇게 고민거리가 되곤 하는 곳이었죠. 그렇게 99년부터 시작된 저의 수도 생활이 2008년 저는 사제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저의 동료 이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료들이 50명이 넘는데요. 그 동료 신부님들은 2007년에 저는 2008년 1월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었죠. 가톨릭에서는 사제가 되기 전에 부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사제 서품을 받기 직전에 성직 단계인데 그때 저희가 신학교에서 교수 신부님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보통 저희 동료 교구 신부님들은 이제 사제가 되고 난 다음에 성당의 배정을 받아서 몇 년간의 보좌 신부님 생활을 겪고 나면 이제 주임 신부가 되어서 이제 성당에서 사목을 이렇게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당의 수는 제한적이고 이제 신부님들의 수는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저희 동료 신부님들의 경우에는 아마 신부가 되고 나서도 주임 신부가 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보통 그 전에 저희 선배님들은 보좌 신부님으로서 5, 6년, 뭐 길어야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주임 신부가 되어서 성당에서 각각 이렇게 사목을 하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활용도 해보고 뜻을 펼쳐보는 그런 시기들을 맞게 하게 되는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너무나 긴 시간이죠. 그래서 저희 동료 신부님들은 다들 그런 결심들을 했습니다. 보통은 신부님들이 주임 신부가 빨리 되는 것을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이 굉장히 어렵겠죠. 주임 신부님이 되기까지 이게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희 동료 신부님들은 주임 신부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신부로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바꾸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를 주임 신부가 되는 것을 바라면서 사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제라는 것 자체가, 내가 신부라는 것 자체를 기뻐하면서 의미를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가자, 그런 결심들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부님들은 지금도 각각 곳곳에서 열심히 지금도 살아가고 계시고 또 멀리 외국의 선교지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제가 2009년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 유학을 갔을 때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아침에 그 당시에 이제 어학원을 다니던 시절인데 아침 일찍 스톤에서 나와서 어학원까지 가던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혹시 스페인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의 하늘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해가 뜨거나 또 해가 질 때는 정말 멋진 광경들을 보여주는데 그 낯선 곳에서 남의 나라 말로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위로를 받곤 했는데요. 저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좀 마음이 행복해지고 또 위로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힘들 때마다 이제 수도원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달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스페인의 어느 곳을 지나다가 저렇게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렇게 광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런 풍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스페인에서는 도시를 벗어나면 저런 풍경을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풀을 뜯는 저 양들을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그 양들 곁에는 늘 목자가 있습니다. 목동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근데 그 목동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동은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양의 곁에 함께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요. 저 양들이 평화롭게 또 이렇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풀을 뜯으면서 양들이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한두 마리가 무리해서 이탈하려고 하면 뭐 이렇게 양을 돌보는 개들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무리로 다시 몰아 넣곤 합니다. 그런데 그 목동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없다면 양들은 이렇게 흩어지거나 어떤 위험이 닥쳤을 때도 보호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한다는 것이 저 양들에게 평상시에는 아무런 뭐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죠. 이 사진들도 제가 다 직접 찍은 것들인데 젊은 아빠가 자기의 아기를 데리고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 아빠의 저 손길에서 저는 이렇게 굉장히 큰 어떤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자기가 뭐 알든 모르든 굉장히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면서 에, 안도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빠는 계속해서 길을 가면서도 저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혹시 넘어지거나 뭐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관찰해야만 이 아이를 보호하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면서도 저 아빠의 마음은 저 아이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혹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엉뚱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죠. 한편으로 또 다른 곳에서는 저렇게 할아버지가 평화롭게 앉아서 저 햇볕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냥 저 모습이 굉장히 평화로웠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그런 숙제 같은 것을 잘 치르고 이제는 그냥 상을 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저 할아버지의 모습을 한동안 지켜보다가 사진을 찍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또 그 아버지가 노년을 맞이하면 저렇게 행복한 또 평화로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에 있을 때 그 유학을 하러 갔던 것이었는데 그때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어학원을 다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당시 저희 뭐 신부님께서 계속해서 어학원을 다니기를 원하셨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10개월 정도 어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혼자 공부를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은 또 저를 염려해서 계속해서 어학원을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어학원을 1년 가까이 다닌 후에 저는 대학원에 진학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거든요. 한 학기 정도 다니고 그랬는데 다시 어학원을 좀 더 다니기를 이렇게 바라셔서 정말 가기 싫었지만 어학원을 다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가기 싫었던 그 어학원에 다시 다니면서 저는 뭐랄까요, 저의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우리 말로 수업을 들으면서 제 머리에서 뭔가가 이렇게 빠져나갈 것 같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러다가 미치는 것이구나 라는 경험을 했었죠. 어떻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그날을 잘 보냈지만 그 이후에 제 안에서 무언가 꺾인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할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이 저의 어떤 의욕일 수도 있고 생의 의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꺾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년 반을 더 스페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결국 저는 그 학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학위를 받지 못하고 4년 2개월 만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저의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저는 이제 수도에서 주어진 소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다가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제 4년 전 2017년 초에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청년들은
저에게 굉장한 행복을 주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청년들에 대한 저의 편견을 이렇게 부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제가 생각하는 청년들은 자기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 청년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때 만났던 청년들은 자기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다른 청년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굉장히 행복해졌고 또 힘이 났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4년 넘게 5년 가까이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아름다운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자기의 재능을 기꺼이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저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청년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을 살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재능이든 시간이든 혹은 어떤 물질이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새삼 다시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은 글쎄요, 많은 분들이 순례, 여행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청년들과 함께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저 드넓은 밀밭과 저 하늘,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순례길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그날 하루의 삶을 충실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일이나 일주일 후, 1년 후의 삶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걸어야 할 만큼 걷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저것은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노란 화살표, 이정표입니다. 순례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방향을 알려주는 또 거리가 얼만큼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화살표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잘 나아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화살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동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동료들이냐면 기꺼이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동료들입니다. 행복하고 싶다면 저는 주위에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식당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지쳤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게 행복한 이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다른 청년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조금만 나의 시간과 재능 혹은 그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저의 그 소박한 체험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더 여러분의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산티아고에 도착하고 마지막에 묵시아라는 곳에 가서 대서양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바라보았던 저 아름다운 노을은 한 달 동안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보상해주고도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화롭게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렇게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끝나진 않았죠. 계속해서 나아갈 텐데 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순간이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